안녕하세요.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다주택자 양도세 실무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지정되신 회원분들은 특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6.17 대책과 7.10 대책,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이 7월 22일 세법 개정안을 종합해서 기본적인 거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규정, 그리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기산점이 변경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2년이 추가되죠.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시적 1세대 1주택 받기 규정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기 표시된 부분은 교재의 페이지 수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PPT로 가져왔으므로 교재하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19일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6월 19일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 처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일부, 그리고 양주시, 의정부시까지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6월 19일 날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입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이번에 6월 19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역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인데요. 청주시 중에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 및 북이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일자와 해제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보실 때 테이블에 쫙 펼쳐놓고 지정일자, 해제일자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법조항을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교재, 이런 지정일자와 해제일자를 과거 연역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지정 내역을 또 해제 내역을 수록을 해놨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시인 경우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우선은 2017년 9월 6일 고양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11월 8일 고양시 중 일부가 지정 해제가 됩니다. 고양시 중 삼성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해제가 됐고요. 이 지역은 여전히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 19일 날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고양시 전 지역이 다시 또 지정이 됐죠. 자,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2017년 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그 전체에 지정된 지역과 그리고 2019년 11월 8일 일부 해제가 됐죠. 그 날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그 기간이 또 별도가 있고요. 그리고 6월 19일 이후 이렇게 3개의 단계별로 기간별로 체크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남양주시 등등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상담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세무사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죠? 자, 이랬을 때 대략적으로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고 그리고 장특공제가 배제가 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요. 종전 규정대로 장특공제도 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날짜 공고일은 6월 19일이겠죠. 자, 6월 19일 이전, 6월 19일을 포함한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양권 양도세율인데요. 분양권인 경우에는 우리 단기양도 있고 1년 또 2년 이상 되면은 기본세율이죠. 자, 그런데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상관없이 2년이 넘었을지라도 무조건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예외 조항이 있겠죠. 자,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 즉 이번 6월 1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중과 배제가 됩니다. 기본세율 또는 단기세율 적용이 된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 1세대 1세대 1 분양권인 경우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날짜에 상관없이 중과 배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주택 1세대, 그냥 1세대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1세대가 1분양권이라는 거죠.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분양권입니다. 여기서의 1세대의 개념은 좀 독특한데요. 우선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의 그 세대의 개념하고 살짝 다른데요. 30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자립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0세 미만인 경우 경제적 자립을 했다고 치더라도 세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 양도세율 이제 7월 22일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021년 이후부터는 60%, 70%로 전 지역 세율이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면 세 번째,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요. 2년 보유는 당연하고 2년 거주 요건이 아주 특별히 추가가 됩니다. 자,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지라도 과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은 6월 19일이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을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하나 또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2년 거주 요건의 예외는 무주택 세대여야만 됩니다. 자,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 주택에 있는 세대라면 설령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지라도 예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자, 무주택 세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 원칙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새롭게 취득한다면 12월 17일 이후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의 전세대원이 이사 가야 되고요. 전입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바뀌죠. 자, 이것도 역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 즉 6월 19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3년 이내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이제 더 이상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을 내더라도 중과 대상이 되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중과 대상이 되고 종부세 과세가 된다는 얘기겠죠. 혜택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6.17 부동산 대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세법이 개정이 안 됐죠. 그 입법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발표 상태에 머무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 발표안 또는 발의된 입법 과정에 있는 그런 규정이어서 최종적으로 적용하실 때는 꼭 확정된 세법을 가지고 확인 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가 됐죠. 경기도 대부분 이렇게 등등 확대가 됐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법인의 세금 회피를 막겠다.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종전에는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자, 현행으로 보면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즉 종부세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8년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개인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여전히 비과세가 됐습니다. 합산 배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거 개인과 법인과의 이런 이 차이다.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 법인이 2018년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합산 배제를 안 해준다. 자, 이렇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개인하고 차이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부동산을 삼으로 인해서 종부세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법인이 양도를 하게 된다면 또 법인 세금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0%에서 25%. 그거하고 추가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하죠.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추가 세율이 10%였는데 자, 이거를 20%로 올리겠다. 자, 이것도 그 세율 차이를 없애겠다. 그래서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추가 세율,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 10%마저도 법인이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추가 세율 10%도 과세가 안 되는 아주 특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이제는 이런 혜택 없고 당연히 10% 또는 20%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러한 개선이 나왔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 7월 22일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적용 대상 확대. 종전에는요, 주택과 별장만 추가 세율 10%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요, 여기에 플러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도 이제는 10% 또는 2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2일 그 개정안을 보면은요, 법인 전환 시 2월가세 허용 조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현재
법인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또는 세관면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월 과세가 되죠. 나중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그때 세금을 내라,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조정하겠다. 2월 과세 적용 대상 축소. 자, 여기에서 2월 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주택을 제외하겠다. 자, 이제 더 이상 주택을 가진 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2월 과세가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죠. 자, 혹시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경우이라면 2021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것이 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7월 22일 세법 개정안. 자, 이게 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나온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그 테마별로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먼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그냥 2주택 말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면 자,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3억 이하 1.2%, 3억에서 6억 과표 1.6%, 그리고 94억 초과 6%. 그러니까 1.2%에서 최고 6%의 세율로 인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중과 최고 세율은 6%를 적용한다는 이런 710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1주택이면 9억까지 공제가 되고 2주택 이상이면 6억까지 개인은 공제가 됐었죠.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자, 이 공제도 이제는 없애겠다.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이 두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법인이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개인이 두 채 가지고 있으면 6억까지만 공제가 되죠. 하지만 개인이 한 채, 그리고 새롭게 취득할 주택을 법인 설립해서 법인이 취득한다면 개인 9억, 1주택이니까 9억, 법인 6억, 그래서 15억을 공제받을 수 있죠. 이래서 부동산 법인 설립을 계속 아파트 한 채당 법인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것을 막겠다. 기본 공제 없애겠다. 6억 적용 안 하겠다. 자, 그리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인으로 부동산, 주택을 삼으로 인해서 종부세 회피하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까 궁금하시죠? 자, 이랬을 때 기재부에서 이렇게 계산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재부 자료를 한번 보면은, 먼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와 B씨의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입니다. 자, 현재 아파트 한 채인데 공시가격이 31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34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과연 종부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현재 756만 원이 나옵니다. 개정될 세법에 따르면 882만 원, 126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네요. 자, 이것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일단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B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B씨는 10년이 아니라 단기 보유 3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아니라 58세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비교를 해보면 현재 2020년에 1,89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개정될 세법에 또 따르면 2,94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오죠. 1,048만 원이 증가됩니다. 이제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죠. 자, 1주택이었고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사례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고 가정하고요.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A 아파트는 현재 시가 15억, 그리고 공시가격 16억 5천 가정하고요. B 아파트 시가 13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을 가정한다면, 자, 2020년 시가 33억 원, 공시가격 28억 원이라면 현재는 2,6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개정될 내용에 의하면 6,856만 원이 나옵니다. 무려 4,206만 원의 종부세가 인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만 원도 당연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6,856만 원의 종부세가 나온다면 1억의 연봉을 받을지라도 이 세금 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이제 이 종부세라는 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세금으로 부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있고 또 집을 사기 힘들 수도 있고 등등. 자, 이 종부세 아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자, 3주택인 경우 볼게요. 서울의 A 아파트, 대구의 B 아파트, 부산의 C 아파트 15억, 13억, 8억 7천. 자, 집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43억입니다. 시가. 공시가격은 36억 7천만 원이면 현재 4,179만 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정될 또 인상될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한다면 1억 750만 원, 6,575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제는 연봉 1억을 받아도 이 세금을 낼 수가 없죠. 자, 이제 종부세가 아주 크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은 주로 이런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율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자, 이런 발표안이 나왔습니다. 계속 또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직 발표안이고요. 세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확정된 것을 보고 혹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 후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될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가 40%에서 70%로, 그리고 2년 미만 세율이 기본 세율에서 60%로 이렇게 바뀝니다.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택과 주택 입주권을 말씀드린 거고요. 분양권이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단기 보유세율, 즉 1년 미만 그리고 또 2년 이상 이렇게 구분했죠.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이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50%. 이것이 지금까지인데 2016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그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 유무 전혀 상관없이 1년 미만 양도하는 경우 70%, 그리고 1년 이상 양도라면 무조건 그냥 60%입니다. 자, 이렇게 대폭 인상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인 상태에서 현재 10%를 가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포인트를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최고 세율이 45%죠. 여기에 20%를 더하면 65%이고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67.5%입니다. 자, 2주택 67.5% 최고 세율 적용 예정입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는 20%포인트를 가산했지만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본 세율에 30%로 더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45%에서 30%를 더하고요. 그러면 75%죠. 여기에 7.5% 지방세 합치면은 82.5% 이러한 엄청난 고율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죠. 자, 이거는 이미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요. 1주택인 경우 1에서 3%, 그리고 개인인 경우 2주택 8%, 3주택, 4주택 12%. 이렇게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법인인 경우 그냥 무조건 12%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합니다. 법인이 이런 현물 출자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75%까지 감면해주는 그 규정이 있죠. 지방세법에 따른 규정. 자, 이 혜택도 없애겠다. 이제 감면 안 해주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이 세금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세금이 됐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세대 개념입니다. 세대가 4주택, 세대가 3주택. 자, 여기서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직계 비속 자녀는 별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경제적 자립을 했을지라도 여기에서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한 30세 미만 자녀요. 30세 미만인데 결혼을 했다. 그럼 분리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취득 8%. 자, 세대 개념입니다. 주택수는 세대 개념. 자, 세대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30세 미만의 자녀는 경제적 자립을 했을지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세대 3주택 취득세율 12%. 법인주택 무조건 주택수 상관없이 12%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12%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가액 이상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주택 별장 취득세율 20%.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거나 수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겠다. 자, 또 하나 7월 14일 날 의원 입법 발의가 된 그 규정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보면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3개월 이내 취득한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죠.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 적용하지 않고요. 하지만 3개월 이내 취득해야 돼요. 3개월 이내 취득해야 된다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부칙 제가 입법 발의 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확정된 것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납세자를 변경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인 경우 종부세,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 즉 신탁사가 납세 의무자였는데 자, 이제 원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로 변경을 하겠다. 하지만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는 서로 그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신설이 됐습니다. 수탁자 역시 물적 납세 의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7.10 부동산 대책.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이런 확정된 그런 세법이고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 매입 임대주택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7월 11일 이후부터는 안 받아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임대 그리고 장기 임대 중에서 아파트 장기 임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역시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은 4년 단기는 폐지가 됐죠. 매입이든 건설이든 다 폐지가 됐습니다. 8년 장기는 허용을 하는데 아파트만 폐지됐어요. 아파트만 폐지됐습니다. 뭐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이러한 8년 장기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등 이런 것들은 유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매입 임대만 해당이 되고요.
건설 임대는 그냥 뭐든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허용 적용시기 7월 11일 이후 바로 폐지가 됐습니다. 자, 폐지된 거 정리해보면 4년 단기 매입 건설 폐지됐고요. 이제 더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 시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보면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 자, 의무기간은 4년, 8년이죠. 4년, 8년 종료 후 자동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4년 동안, 8년 동안 예를 들어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고 있었다. 합산배제 되고요. 하지만 8년 후에는 이제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킴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으로 돌아가겠죠. 8년 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면. 자발적 등록 말소 허용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지 않겠다. 3천만 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 발표 내용에 보면은 이미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한 것을 유지하겠다. 한 줄만 추가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지 앞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조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소급하는 효과처럼 그런 혜택을 없앨지. 자, 이런 것이 되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그 뉴스라든가 등등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자료는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한 거예요. 작년에 판짓 8억을 토하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그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이 말소가 되므로 4년 단기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을 못 채워서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집이 5채가 있어도 나머지 양도하는 한 채 빼고 나머지 4채를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고 내일 유일한 이 1주택을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지만 나머지 이 4개의 임대주택 사후관리해야죠. 세법상 5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내면 4 플러스 1 또 5년 거주하면 임대하면 되고요. 또 8년짜리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죠. 그런데 4년 단기에서 이 아파트를, 이 주택을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면 내가 더 이상 추가로 1년 더 임대를 유지하고 싶어도 임대를 못 하잖아요. 강제로. 그러면 이 현재의 법에 따르면 의무 임대 기간 5년을 못 채웠으므로 과거에 비과세 받았던 금액이 8억이라면 이것을 다시 추징을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자, 이런 신문 기사에 따라서 국토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걱정하지 말아라. 기존의 혜택은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규정들이 세법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려봤어요. 보면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100%, 세액 감면이죠. 세액 감면 100%. 조특법 97조 5 그 규정을 보면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10년 이상 등록하고 등록 유지하고 10년 이상 의무 임대한다면 100% 감면해 주는데, 자, 이거 역시 8년 후에 자동으로 말소를 시켜버리면 내가 10년 동안 유지하고 싶어도 못하죠. 과연 이것도 그 혜택을 유지를 시켜줄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법이 개정이 될지. 자, 또 하나 장특공제 10% 조특법 97조 4. 자, 이거 역시 4년 단기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6년 이상 의무 임대하면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역시 4년 단기 임대 기간이 종료했다고 자동으로 말소해버리면 6년을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죠. 내가 혜택을 보려고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내고 2년 더 임대해야지 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완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장특공제 50%, 70% 받는 거 조특법 97조 3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요. 8년 통산 임대 후 양도한다면 50%의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2년 더, 그러니까 10년 등록 유지하고 10년 임대를 한다면 70%를 해줘요. 그런데 8년째 자동으로 등록 말소시켜버리면 내가 2년 더 임대해서 70%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것도 기존의 혜택을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기존의 방침대로라면 이것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는 종전에 살펴본 것입니다. 다섯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또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고 5년 의무 임대를 채우고 5년 후에 양도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4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4년 후에 자동으로 말소를 시키면 5년 의무 임대를 못 채움으로 인해서 2년 거주 특례를 적용 못 받게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될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가목 다목.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7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그 규정인데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 하고 그리고 5년 이상 의무 임대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년째 등록 말소를 시킨다면 5년을 못 채움으로 인해서 과거에 합산 배제 받았던 그 세금을 다시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 8년 후, 4년 후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세법상의 의무 임대기간이 불일치됨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규정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중에서 제가 유심히 본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 보고 등등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5% 증액 제한 요건이 곳곳에 있죠. 이 규정 5%를 넘어가 버리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 강화해서 어떻게 하겠다? 과태료 물리겠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5% 요건 준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7월 22일 세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 포함.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죠.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취득한 거는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요.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자, 이 규정이 추가됐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양도하는 분까지는 현행 규정 적용하고요. 주택수 포함 안 됩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아주 큰 변화죠. 그런데 어떻게?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그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분양권이 분리가 되겠죠. 자, 이러한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 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안 된 내용이 있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80% 장특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에 따라서 40% 해주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40% 해주고 자,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40% 플러스 2년 이상 그리고 2년에서 10년,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40% 이렇게 해놓은 규정이 있는데요. 7월 10일 날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제 통과가 곧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16페이지 보시죠. 7월 22일에 발의된 그런 세법 개정안을 보면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조정이 됩니다. 종전에 5억 초과 42%가 최고 세율이었는데 이제는 5억에서 10억 사이는 42%, 10억 초가 45%. 이렇게 최고 세율이 구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월 22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